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주영, 참 미련하게 산다. 맞습니다. 나는 미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련함이 결국 나를 살렸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강원도 통천의 시골 마을, 눈 덮인 산 너머로 겨우 학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나는 새벽마다 소를 몰며 흙길을 걸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다짐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좋다.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남을 속이지 말자. 그것이 초등학교도 끝내 못 다닌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살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내 호주머니엔 기차삭도 없었고 신발 밑창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한번 해보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리어카로 짐을 날랐고 밤에는 쌀가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나는 생애 첫 가게를 열었습니다. 복흥상회, 내 길을 간다는 뜻이었죠. 그때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쌀 한 돼 팔아남는 건 고작 몇십 원.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저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쌀 무게를 줄이지도 않았고 거스름 돈을 얼버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세상과 맞서는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 손님이 쌀을 사고 돌아갔는데 저녁에 장부를 맞춰보니 돈이 남았습니다. 내가 거스름 돈을 덜 준 것이었죠.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내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고 이 궂은 날씨에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손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낮에 잔돈을 덜 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총각 네 쌀가게는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더라. 그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직은 느립니다. 정말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멀리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 무게 좀 속여. 다들 그렇게 해. 그래야 돈을 벌지.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건 돈이겠지만 저는 신뢰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하던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씩 나에게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길게 갈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이 신념은 현대건설을 세우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공무원이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뒤로 좀 챙겨주면 허가가 빨리 나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만 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모릅니다. 그 일로 허가는 3달이나 늦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초조해하며 내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구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신용을 잃지 맙시다. 결국 우리는 깨끗한 회사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평판이 그 어떤 로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키웠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회사의 암이다. 잘못했으면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해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자재발주를 잘못해서 거대한 현장이 통째로 멈춰서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대신 이 실수를 평생 잊지 마라. 이게 너를 성장시킬 가장 비싼 수업료다. 그 직원은 그 이후 누구보다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정직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키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눈앞의 계산만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평생의 관계를 만듭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좋아하고 요령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느리고 미련하고 단단하게. 그 길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정직이라는 가치 하나로 버텨낸 한평생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에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 바보 같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미련함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겁니다. 당신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그 정직함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 사람은 위에서 배울 때보다 아래에서 무너질 때 진짜를 배웁니다. 나는 그 바닥을 아주 오래 그리고 아주 깊이 겪었습니다. 20살 무렵 나는 통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쥔 돈은 고작 기차삭 한 번 낼 정도. 배낭에는 꿈보다 절박함이 더 무겁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자. 처음 내가 한 일은 공사판 막일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별이 뜬 밤 10시가 되어야 일이 끝났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피가 났고 시멘트 먼지가 코로 들어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에서 미끄러졌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혀를 찼지만 그 미련함이 내 근육이 되고 내 의지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한겨울이 왔습니다. 급여가 3달째 밀렸습니다. 사장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일꾼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공사장을 뒤로하고 서울역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3개가 전부였습니다. 배는 고팠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흔들렸지만 나는 그 진동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자. 바닥을 봤으니 이제 위로 갈 일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심지어 밤에는 목욕탕 청소까지 했습니다. 잠은 공사장 구석에서 새우잠을 잤고 밥은 남들이 먹다 남긴 도시락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쓰러질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인부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씨, 힘들지? 그래도 버텨. 바닥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 말이 망치처럼 내 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 바닥은 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출발선이었다. 몇 년 뒤 나는 수많은 현장을 거쳐 작은 현장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고생을 모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지시하는 사무실 소장보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현장 소장을 택했습니다. 철근 냄새, 먼지 냄새, 땀 냄새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여름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도 나는 안전모를 쓰고 직접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르네요. 우리 사정을 진짜 알아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차가운 서울역 바닥에서 피와 땀으로 배운 진짜 경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나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 종이는 말이 많지만 바닥은 진실만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정은 항상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렸습니다. 서류 속 숫자보다 사람들의 땀방울 속에서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회사가 커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새벽에 공사장을 돌았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있어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발로 직접 밟아봐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굶주림이 결국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남의 배고픔을 압니다. 무시당해 본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걸 모르면 절대 진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닥을 모르면 진짜 일은 못합니다. 그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흙 속에서 피와 땀으로 얻어낸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만 나는 먼저 가장 낮은 곳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게 멈춘 듯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순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바닥이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낀 바로 그 바닥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용기를 내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 누군가는 돈으로 성공하고 누군가는 운으로 성공하지만 나는 시간으로 성공했습니다. 시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인생을 장악합니다. 이 말은 내 평생의 습관이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습관은 젊은 시절 쌀 배달을 하던 때부터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 되어서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새벽 4시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간엔 세상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울리는 전화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 나는 그 2시간을 황금의 2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새벽 4시. 눈을 뜨면 나는 제일 먼저 신문을 펼쳤습니다. 모든 기사를 다 읽지 않습니다. 제목을 훑고 핵심만 잡아냅니다. 경제, 정치, 사회면을 각각 5분씩 요약하며 세상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은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정하고 중요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1시간을 온전히 머리로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 그날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오늘 누굴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다잡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건 가정이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나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7시, 나는 집을 나섭니다. 차 안에서는 비서에게 그날 만날 사람의 정보를 보고받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 최근 관심사, 가족 이야기, 관련된 기사까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합니다. 대화는 준비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일도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8시 전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대부분의 직원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의 그 고요한 30분이 내게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하루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시각화했습니다. 비서와의 아침 회의는 항상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나누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의 모든 회의는 15분 단위로 끊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죠. 임원들이 "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분 안에 말 못하는 건 3시간을 줘도 못하는 거요. 이것은 단호했지만 역설적으로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본질만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진짜 일의 효율입니다. 점심시간은 절대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의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의 방향을 새로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2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나는 나 자신을 경영자의 자리에서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오후에는 일정이 빽빽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것이 시간 경영의 핵심입니다. 저녁 7시 공식 업무가 끝나면 나는 다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공헌 모임, 후원 약속, 정부 회의.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단 15분.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메모들은 훗날 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나는 항상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6시간은 꼭 잡니다. 대신 하루를 완전히 다 써버리고 잡니다."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누워도 잠들지 못합니다. 잠도 결국 시간의 일부입니다. 하루를 남김없이 쓰고 자면 다음 날이 완전히 새롭게 열립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릅니다. 시간을 잃는다는 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바빠서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잠든 바로 그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며 뜨거운 약속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이룹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 그리고 현대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피와 살로 배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열리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허허벌판이었던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 아직 배도 한 척 안 만들어 봤잖소. 그런데 조선소부터 짓겠다니 제정신이요? 그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우리는 경험도 설비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비웃음이 고마웠습니다. 좋다. 그럼 만들어 보자. 세상에 안 된다는 말만큼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빌리고 배를 사줄 손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중역들이 나를 앞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미스터 정, 당신의 조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잠시 웃고 나서 주머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설계도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죠.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계약이 먼저다. 계약이 있어야 돈을 빌리고, 돈이 있어야 공장을 짓고, 공장이 있어야 배를 만든다. 세상은 언제나 순서를 따지지만 나는 결과부터 정하고 과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계약서를 따내기까지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시오. 그 차가운 말들에 수많은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요. 단지 그 잠재력이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오. 결국 1972년 우리는 현대 조선소의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 큰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다시 영국의 은행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를 샅샅이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떠들썩하던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울산의 거친 앞바다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반드시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세운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공사 도중 거대한 태풍이 덮쳤고 애써 만든 설비는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절망에 빠져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멈추면 우리 인생이 멈추는 거야. 나는 트럭에 올라타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흙을 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직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용기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울산의 바다 위에 우리가 만든 첫 배가 위용을 드러내며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패의 반대말이구나. 실패를 피한 게 아니라 실패를 정면으로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현대건설의 해외 사업, 석유 개발, 자동차 산업 진출, 그중 어떤 건 성공했고 어떤 건 쓰라리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패 때문에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하는 신호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회장님은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호기심입니다. 이번엔 될까? 그 작은 질문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겠지만 성공도 없습니다. 그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패를 많이 해라. 그래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실패는 공부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관리하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지 말고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가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겁이 나도 일단 한번 부딪혀 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 다음 세대에 길을 남겨라. 이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으로 깨달은 말이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사람과 정신이었습니다. 내가 쉼 없이 달려온 길의 끝에서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회사를 괴물처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 뒤에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따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이 되게 하자. 1990년대 초 나는 자주 젊은 경영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현대를 이렇게 키운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비결은 간단해. 직원들을 믿고 마음껏 기회를 줬다는 거지. 한 번은 젊은 현장 소장이 아주 큰 공사에서 끔찍한 사고를 냈습니다. 일정은 하염없이 밀리고 손해는 막대했습니다. 회사에 존폐가 걸릴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해고되겠지요?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해봤어? 실패 말이야. 한 번은 넘어져 봐야 제대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날 나는 그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번엔 자네 손으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봐. 그는 밤낮 없이 뛰었고 동료들을 설득했고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우리 회사의 가장 유능한 임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걸 보며 난 확신했습니다. 젊은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직원들에게 관대하십니까? 때로는 엄하게 다뤄야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믿어줘야 변하는 거야. 믿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 뿐이야.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과 닮아 있었습니다. 얘야, 사람은 억지로 끌고 가면 버티기만 하지만 믿어주면 스스로 길을 찾아 걷는단다. 나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지켰습니다. 내가 현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자산은 공장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배는 바다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신은 남습니다. 그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종종 젊은 CEO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큰 꿈보다 따뜻한 꿈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오. 모두가 자신만의 성공을 쫓지만 결국 진짜 성공은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요. 1998년 나는 8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소 500마리를 몰고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비무장지대를 넘었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화해와 평화의 길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소떼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을 놓는 투자. 다음 세대의 길을 남겨라. 이것은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면 그건 그저 잘 산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만들면 그것은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하지 마라. 아버지를 넘어서라. 모방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혁신은 도전에서 나온다. 그 도전이 세상을 바꾼다. 돈으로는 길을 남길 수 없습니다. 건물로는 마음을 남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키우는 정신으로만 영원한 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선배라면, 리더라면,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남기고 있는가? 그 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성공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탓하는 대신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그의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 적 있습니까? 해봤어?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5가지 절대 조건을 만났습니다. 가장 미련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무기, 정직,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지혜, 바닥을 아는 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으로 운명을 바꾼 기술,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세상이 불가능이라 말할 때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던 배짱, 실패를 통과하는 용기, 그리고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성공을 꿈꿨던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한 길. 이 5가지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기술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펙처럼 쌓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단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이 모든 가치의 심장과도 같은 단 하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궁극적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소유한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재산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쌓이는 것, 바로 신뢰받는 마음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내게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보내주었던 그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같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사 도중 자금이 끊겨 모두가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한 해외은행의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담보는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담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 석자에 담긴 약속은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겠구나. 며칠 뒤 기적처럼 돈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강한 것은 신뢰이고 신뢰보다 더 큰 담보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현대가 세계로 뻗어가던 시절 외국 기업들은 늘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나라의 이름 없는 회사가 과연 이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들과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끝냅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 수많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보다 더 위대한 자산인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성공의 비결을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대단한 재주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내 목숨처럼 지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얻은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지위로, 명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 끝에 남는 질문은 단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 믿음만 있다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았더라도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짓 없이 살고 믿음으로 일하라. 그것이 결국 모든 성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를 넘어 변치 않는 진짜 일의 본질입니다. 오늘 한 남자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정직과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밝힌 단 하나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진솔한 다짐 하나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가 믿음과 신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